간혹 주위에 보면요, 입냄새 때문에 고민인 분들 계시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대화를 하거나 웃을 때 자신 있게 행동할 수가 없어서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흔히 이를 잘 닦지 않고 구강을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입냄새가 난다라고 알고 있지만 구강 위생을 철저히 하더라도 입냄새가 계속 난다면 다른 질환이 있는 건 아닐까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돈키호테의 척척 박사님, 보성한의원의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 입냄새의 다양한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원장님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에요. 오늘은 입냄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사실 입냄새가 난다 하는 분들은 담배 태우시는 분들, 주변에 성인 남성분들을 많이들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주변에 많이 보시나요? 담배 냄새와 관련된 입냄새는 조금 다릅니다. 아, 그래요? 네, 환자분들이 오실 때는 담배 피시면 의뢰 담배겠거니 하고 끊어보거나 하고 그러는데도 냄새가 나면 이제 치료하러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사실 담배 자체의 냄새도 나쁘지만 그것이 이제 구취 기존에 있던 이제 치과적 요소와 합쳐지면서 냄새를 심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그러면 입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너무 총체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아닙니다. 네. 그 입냄새의 네. 한 80-90%는 치과적인 냄새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치과적인 부분이 그 이제 해결되지 않고 오시는 분은 사실은 드물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비율은 다릅니다만 네. 치료 환자의 대략 10% 정도가 치과적 원인이고요. 치과 케어를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치과적 문제가 남아 있으시네요라고 저희가 찾아드리는 경우고요. 질환적이지 않고 집에서 나 그 입냄새 분명히 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냄새의 원인을 찾아드리면 열의 8, 9은 이제 치과적 요소죠. 치과적인 요소라는 게 이제 치아의 어떤 그 썩었거나 뭐 이런 문제보다는 잇몸의 염증 뭐 이런 문제가 더 클 것 같은데 어때요? 도합해서 그런데요. 이제 선진국이냐 이제 후진국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 치과 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후진국인 경우에는 이제 치과 관리가 어려서부터 안 되기 때문에 충치 관리를 제대로 못 한다든지 또는 이제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이제 치석 제거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그 케어를 못 받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입냄새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선진국형인 경우에는 그런 이유보다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잇몸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설태라고 하죠. 혀에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치은염, 뭐 충치, 그 또는 이제 구강염, 구내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또는 그 치석뿐만이 아니고 음식 찌꺼기, 설태, 뭐 다양한 이제 구강적 요소, 뭐 편도에서 나는 냄새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구강적인 요소의 입냄새라고 하죠. 네. 구강적인 이야기부터 조금 해보자면 혀를 그래서 닦아야 된다. 뭐 입천장까지도 닦아야 된다. 이를 닦을 때 그렇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잇몸까지도 닦아야 되고 구석구석 그렇습니다. 닦아야 된다. 혀의 어디까지를 닦아야 됩니까? 닿을 수 있는 모든 부위를 닦으면 좋습니다. 구역질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닦다 보면 입술 밖으로 이제 치아와 입술 사이에 그 네네. 틈도 닦아주는 것이 좋고요. 혀 밑에도 닦아주는 것이 좋고요. 혹시 닿아서 구역감이 없다면 편도 부분도 살살살살 문질러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상처가 나서 염증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구석구석 닦아주시는 것이 좋죠. 그렇군요. 한의학에서는 입냄새의 원인을 대부분 구강적인 문제로 보고 있는 건가요? 구강적인 원인에 의한 부분은 이제 치과 통계적인 요소로 10중 8구인 것이고요. 네. 한 방에 내원하시는 환자에서는 오히려 치과적인 요소는 드물고 나머지 대부분이 이제 내과적인 요소, 치과적인 요소 이외의 것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치과 이외의 것들이라면 어떤 원인들이 있나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대략 굉장히 많습니다만 네. 일단 그 입이나 코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코겠죠. 코 근처에 있는 부비동, 그러니까 비염과 축농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로 안으로 좀 들어가 본다면 기관지염과 폐렴 같은 가래 등에 의해서 호흡기에서 올라오는 냄새도 있겠고 또 위장관에서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이런 요소들도 또 냄새를 유발합니다. 소화불량도 마찬가지고요. 네.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영역 중에는 간질환이라든지 신장질환 또는 이제 당뇨병 이런 환자분들도 이제 냄새를 일으키고요. 또는 어떤 약물 이제 의과적 양약을 이제 드셨을 때도 냄새가 유발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약물이 오히려 입냄새를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건 왜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되죠? 두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항생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내 몸에 유익한 세균들도 있거든요. 걔들 죽이게 되면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그 밸런스의 붕괴가 어떤 가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오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그 면역을 좀 떨어뜨립니다. 항생제라든지 기타 그런 요소들이 대부분 면역 저하에 의해서 어떤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증식해서 올 수도 있고요. 결국은 우리 몸에서 지켜내야 될 것들을 파괴하기 때문에 입냄새가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스스로 입냄새가 난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네. 나는 입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데 주위에서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본인이 느끼는 경우와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입냄새가 많이 나는데 본인이 무신경하게 신경을 안 쓸 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냄새를 맡아내는 부분은 후각이잖아요. 코 속에서도 냄새가 있으면 그 냄새에 중독돼 있습니다. 저희가 냄새가 이제 후각신경이 피로해지는 거죠. 한 냄새를 맡고 계속 맡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나면 덜 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집안에서 생선이나 고기를 굽고 나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냄새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해져서. 외부에서 들어오면 냄새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 속에서 이미 그 내 구취에 적응돼 있는 경우도 또한 안 난다고 스스로는 느끼는 거죠. 그렇군요. 뭔가 좀 대단한 원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익숙해지는 거였네요.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입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은 뭐 껌을 좀 자주 씹거나 네. 아니면은 이렇게 뭐 멘톨 뭐 네. 이런 향 나는 거 이런 사탕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는데 뭔가 그런 구취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약재 네. 아니면 차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많이 있는데 각각의 원인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 구취를 일으키는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에 염증인 경우에는 염증에 효과가 있는 뭐 차들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수분을 보강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치과적인 것이 냄새의 10중 8구라고 했듯이 네. 치석이 원인이라면 오히려 불소가 많이 들어간 치약을 쓰는 것이 음식보다 더 중요할 수 있고요. 또는 스케일링을 자주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고. 이제 염증에 대한 부분이라면 면역력을 올려주는 것들을 위주로 해주면 좋겠고요. 또는 입이 잘 마르고 구강이 건조해지고 이런 분들은 몸 안에 수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취 같은 경우에는 구취를 일으키는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에 집중해서 그런 것들을 피해 주는 것을 더 권하는 편입니다. 구취를 일으키는 음식이라고 하면 마늘이 일단 생각이 나는데요. 네, 마늘 물론 포함입니다. 네. 향신료 종류도 포함이 되겠고요. 이제 그 술 같은 경우 예, 술을 먹게 되면 그날 당일에도 구취를 유발할 수 있지만 우리 아버님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몸 전체에서 나요. 네, 아버님한테 약간 아세톤향 같기도 한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것이 이제 술은 당이잖아요. 당질의 분해를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수분을 빼앗기게 되고 그럼 수분이 부족하면 특히 입냄새가 많이 나게 되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셔주는 음식보다도 그런 수분 보강이 또 중요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건강과 상황에 따라서 입냄새가 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정말 다양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입냄새가 난다. 근데 나는 치아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구강 내에는 문제가 없다. 정말 관리 열심히 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입냄새가 나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네. 그럼 내 원인을 찾고 싶다면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구강 내에서 입냄새가 나는 건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약간의 방법. 팁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본인의 입냄새를 맡아봐야 되고요.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맞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까요?
그런 방법도 있죠. 응.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는 안 나는데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내가 해가지고 확인했을 때 나는 정도면 좀 많이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수저라든지 아니면 손등 같은 데다가 깨끗하게 해서 냄새 안 나는지 확인한 이후에 침을 바릅니다. 아. 특히 혀의 안쪽에 침을 바릅니다. 그리고 건조를 시켜요. 좀 건조시킵니다. 이렇게 마른 느낌 들거든요. 네. 그때 냄새 보면 확실하게 내 구취가 이런 거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자주 해보시면 내 몸 상태가 다른데 하고 해보면 진짜 다른 냄새가 납니다. 질환별로 상황별로 다르게 나는데 뭐 좀 깁니다만 그래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길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재밌네요. 기본적으로 그 썩은 내가 나는 그러니까 치석이라든지 치은염 같은 염증, 구강 내 염증에 의해서 날 때는 썩은 내가 납니다. 왜냐하면 출혈이니까 피가 썩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썩은 내. 그래서 이러면 이빨을 잘 닦고 나서도 살짝 나. 그리고 한 30분 전에 또 했더니 엄청 세졌어. 그러고 있으면 아무 음식도 안 먹었는데 그럴 때는 내 잇몸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다는 거죠. 염증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치석과 관련 또는 치간칫솔, 치실 이런 거 사용하시고 불소 많이 들어간 치약 또 플라보노이드 많이 들어간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급선무고요. 또는 구취 냄새가 약간 종류가 많습니다. 그 아세톤 아시죠? 네. 아세톤 향이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세톤 향이. 예. 아세톤 향이 나는 분들은 그 약간 아세톤이 저거 지우는 거에 쓰잖아요. 네네네. 매니큐어 지우는. 예, 약간 근데 약간 달달한 냄새 같기도 하고 한 그런 냄새는 당뇨 환자들에서 또 많이 납니다. 당뇨 환자 향은 구취뿐만이 아니고 체취, 몸에서도 납니다. 또 다른 냄새를 예를 들면 결안 썩은 냄새. 간 질환 환자들에게 이제 맡을 수 있는 냄새이고요. 또는 이제 신장 질환 환자들은 암모니아 냄새. 우리가 소변 보러 갔을 때 화장실에 나는 그 암모니아 향 있죠. 그런 향이 이제 몸과 입에서 납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 폐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분비하는 구멍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전혀 다른 이제 그런 향을 유발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소화가 안 됐을 때는 소화 불량으로 체했을 때 나는 것은 약간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위산이 잘 나와서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또 신트림을 하잖아요. 식사하고 음식 먹고 이렇게 하면 꺽 하면은 먹은 음식 향을 다 확인하죠. 그럴 때는 음식의 모든 종류를 다 섞어서 냄새가 나지만 신내 위산 냄새가 겸해지기 때문에 신내가 또 추가되기도 하고요. 또 폐나 기관지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그 가래 같은 거 좀 눅진해진 상태가 되면 가래 냄새 있죠. 약간 곰팡이 냄새가 섞인 것 같은 가래 향이 있는데 그런 것이 나는 경우는 기관지염 또는 폐렴, 폐의 어떤 다른 오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냄새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입냄새를 통해서 그 정도로 느껴질 만큼이라면 어느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신장 질환, 간 질환, 뭐 당뇨는 굉장히 심하신 분들 상태죠. 예를 들어서 그 간 질환 같은 경우에 그런 냄새를 아실래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민향이라고. 아민향. 예. 아민향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런 향이 나는 분들은 거의 간 부전 말기, 혼수 상태에 나는 냄새도 있고요. 그건 너무 심각하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 약간 비린내 같기도 하고 비린내라기보다 오히려 결안 썩은 냄새, 결안 냄새가 많이 나시는 분들은 간 부전 말고 간 경화 환자들. 간경화 환자들이 또 그렇게 특이한 냄새를 유발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분들은 이제 심한 분들이고요. 아까 신내가 좀 섞인다든지 하는 위산과다 계열, 면역성 식도염 또는 위궤양 또 이런 쪽 또는 뭐 그 비염 축농증에 의한 거, 폐의 어떤 가래향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약간 경증에 속하는 입냄새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구강 질환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를 깨끗하게 닦고 나서 이제 구강 내를 깨끗하게 하고 나서 이제 내 침 냄새를 맡아봤을 때 이런 냄새가 난다면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냄새가 났는데 나는 그러면 치은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50대 이상이 되면은 치아와 치아 간격이 벌어지거든요.
이 잇몸의 탄성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쭉 처집니다. 올라가면서 치아 사이에 공극이 생기고 네네. 그 공극 사이에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낑기면 맞아요. 오래 묶여 있다고 굉장히 썩은 내가 나거든요. 그 냄새와 이 치은년 냄새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치간 칫솔 같은 것들 또 잇몸 청소 이런 걸 완벽하게 해준 상태로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냄새가 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한의원에 가서 네.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이렇게 침 냄새를 맡아보실 수는 없잖아요.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이 냄새의 종류를 찾아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 채취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도 납니다. 일단 들어오시면 벌써 냄새 납니다. 저희는 느끼죠. 그 정도로. 가족들은 평소에 같이 살기 때문에 그냥 내 부모의 일상적인 채취겠거니 하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저희가 그 냄새를 파악할 수가 있겠고 또 그렇지 않고 경미하지만 지속적으로 나는 입냄새 여러 가지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간, 신장, 위장에 그런데 나는 냄새 이게 사실 더 골치가 아픈데 저희 이제 한방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의 대부분은 그런 환자분들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과 질환은 오히려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다른 원인인데 공통적으로 특징이 그런 냄새를 낼 때는 수분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입안에서 어떤 세균이 번식하고 냄새가 날 때 침이 아밀라제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분이 함유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침 질질 흘리면서 침 많이 흘리는데 연세 드신 분들 입이 마른다고 맞아요. 하시잖아요. 또는 밤에 잘 때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그 비염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입이 바짝 마르면서 냄새가 나는 기본은 수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몸 안에서 아예 수액을 잘 만들어내는 한방에서는 진액이라고 합니다만 진액을 잘 만들어내는 약을 공급하면서 몸의 진액을 말리는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간에 열이 있구나, 위장에 열이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찾아내고요. 진맥을 통해서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DITI나 여러 가지 검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있는 부위에 열을 꺼주면서 몸에 진액을 보충해주게 되면 생리적으로 스스로 구강 내에 침이 돌면서 냄새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치료법들을 제일 많이 씁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입냄새가 좀 난다. 그러면 평소에 물을 좀 많이 마셔주는 것도 입냄새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평상시에 물을 좀 많이 마셔주고 치과를 그러니까 칫솔질을 잘 하는데도 그렇다면 물을 많이 마셔주는 건 1번. 그래도 잘 안 된다면 음식 종류를 이제 좀 가려서 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셨는데 입냄새가 진동을 하기도 하고 난 커피 먹어도 입냄새 안 나요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구강 내에 있는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당질을 잘 분해하는 이제 세균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 단백질을 잘 분해하는 세균이냐, 또 그 세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입냄새의 종류도 다르고, 콩단백에 어떤 관련된 세균이 적으신 분들은 입냄새 커피 먹고 잘 안 나죠. 이런 이제 차이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약간 번외 질문이긴 한데 물을 잘 못 마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난 네. 물이 잘 안 막혀 이런 네. 분들 어떻게 해야 물을 잘 마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것도 사실은 진단이 좀 필요합니다만 몸에 진액이 충분한 사람이 물이 잘 안 먹힌다는 것은 땀이나 소변을 통해서 나가는 수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들은 또 대부분 입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몸 안에 열이 많고 자꾸 갈증이 나고 이런 분들, 당뇨 환자분들도 그 갈증이 많이 나거든요. 또 간질환 환자들도 갈증이 많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갈증을 유발하는 이유 자체가 몸에 수분이 없다는 뜻이고 그것이 몸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이런 분들은 물을 반드시 드셔야 되지만 몸에 수분이 많아서 안 먹히는 경우는 안 드셔도 좋습니다. 근데 목은 마른데 물이 싫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맛없다고. 한방에서 구건과 구갈로 나눕니다. 구건은 물은 몸에서 안 필요한데 입이 마르기만 하는 거죠. 그런 환자분들은 또 그것을 치료하는 또 약이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다양한 쪽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네요. 단냄새가 나면 당뇨인 거죠? 라는 질문 주셨고요. 수분 공급을 커피로 합니다. 라는 문자 주셨는데 요분 좀 혼내주셔야겠는데요. 예, 벌써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네. 이뇨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 몸 안에 수분은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커피를 마신 양만큼 물을 추가로 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커피를 에스프레소 같이 진한 거를 마셨어요. 그러면 그거보다 3배 정도의 물을
더 마셔주라고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분 섭취를 하시면 안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왜 야외에서 운동할 때 가끔씩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물 대신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온 음료 대신에. 네. 그렇게 나가면 정말 목이 타서 쓰러집니다. 그렇습니다. 더운 여름에. 그래서 수분 공급은 절대 커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최태양님. 네. 익명 보장해드린다 그래놓고 막 얘기해. 그리고 여러 가지 질환 외에도 또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있을까요? 질환적인 것이 이제 전체의 10%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80% 정도, 85% 이상이 이제 구강 질환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음식에 의해서 질환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데 음식에 의한 그런 냄새가 또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절대 그렇습니다. 안 없어지고 막 계속 그것도 물고 가고.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냄새를 잘 유발하는 어떤 사람은 뭐 A라는 음식을 먹었을 때 전혀 구취가 안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스스로만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기 손등에 발라보는 거. 보통 이제 수저에다가 이렇게 발라보라는 걸 하는데 그거보다 내 손등에 발라봤을 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냄새는 없애는 것도 쉬운가요? 어때요? 누구나 입냄새는 납니다. 매끼 음식을 먹고 하기 때문에 또 입안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만 가지고도 수분이 증발하고 뭐 입안에서 그런 이제 혈액 순환이라든지 또는 편도의 염증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호흡에 의해서도 염증이 들락날락하거든요. 또 비염 염증도 침범을 하고 네.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준다든지 스스로도 인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뭔가 질환적인 원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뭐 위가 안 좋아서 네. 위에 어떤 질환 때문에 이게 입냄새가 났던 거다. 그럼 위에 질환이 없어지면 입냄새는 없어집니까?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맞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군가 체한 사람이 있다. 뭐 닭고기 같은 걸 먹고 체했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PD요. 해보는 거죠. 네. 아, 그러신가요? 네. 그랬을 때 냄새를 맡아보고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다가 다 속이 풀리고 나서 편해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어. 그때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의 정보를 모아서 아 내가 이런 입냄새가 나면 위장의 문제구나를 스스로도 체크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손등에 하는 방법을 냄새 맡아보면 솔직히 자기 스스로가 약간 그 혐오스럽거든요. 그러나 주저하지 마시고 냄새 확인해서 내 몸 상태를 체크해 본 진단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흡연에 네. 애연가분들, 네. 흡연을 오래 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건 담배 냄새라고 하기는 조금 네. 뭔가 여러 가지 냄새들이 섞인 그런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 담배를 끊지는 못하시지만 네. 근데 오랫동안 피워 오셨으면서도 그 입냄새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없앨 수가 있나요? 결국은 담배를 끊고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것이 입냄새 날 때 남성들 흡연자들의 입냄새와 여성 흡연자가 좀 다릅니다. 여성 흡연자들이 뭐 이건 너무 제 선입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성이 남성보다 구강청결이 더 뛰어나거든요. 남성들은 신경 안 쓰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외모에 별로 이제 민감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 끼견자들은 냄새가 별로 없고요. 남성분만 심하거든요. 그럴 땐 그 남성이 갖고 있는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다른 구취 한 두세 가지가 네. 담배 냄새와 합쳤을 때 훨씬 심한 냄새를 유발하고 그것이 장시간 다음 식사 때까지 계속 남고 집안에 차 안에 그 냄새가 배고 이렇게 되면 몇 가지의 구취 요소를 같이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약간 저희 시작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들으시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내 입냄새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입냄새 자가 테스트 방법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어느 정도 심한지 알 수 있는 방법도 또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손끝에 묻혀봐라, 뭐 수저에 묻혀봐라 하는데 제가 권해드린 가장 좋은 방법은 강력하게 느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손등에 넓게 묻히는 겁니다. 혀의 안쪽 침을 발라서 내 물론 손등에. 이제 그 바르기 전에 내 손등에 냄새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비누향이나 이런 게 첨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도 깨끗이 닦고 난 뒤에 물론입니다.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혀를 발랐을 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지나면 손등이 시원해집니다. 수분이 증발하면서 말라가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때 그렇죠. 냄새를 딱 맡게 되면 아주 적나라한 본인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겠고요. 그 냄새를 기준으로 해서
그 평상시에도 이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냄새가 심하지 않다면 뭐 질병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그 냄새가 방송 중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냄새의 성향을 띠고 있다면 질환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